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여기 단어는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어느 학교에서도 반드시 무조건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익숙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6쪽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교과서 내용 그대로 다룰게요. gx분의 fx가 있어요. 자, 어떤 각각의 함수가 나누어져 있는 꼴이네요. 그랬을 때 이 i가 극한값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 i가 일단 극한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이 gx라는 i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다 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gx분의 fx가 어떤 극한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극한값을 갖고 있다. 자, 근데 분모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대요? 0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i의 극한값이 0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나누어져 있는 꼴에서 극한값을 갖는데 하필이면 분모의 극한값은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결론 무조건 분자도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이 fx의 극한값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첫 번째 뭐냐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이 i가 당연히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수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분모의 극한값은 분모가 0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는 i가 수렴해. 근데 분모가 0으로 향해 가. 그러면 결론 분자도 덩달아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모가 0으로 되면 절대 수렴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0을 만들어주는 인수를 없애줘야 돼요. 즉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인수가 분자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i가 약분이 돼서 분모가 0이 되는 i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는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우리가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나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분모가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 무한소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분자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숫자 값으로만 향해 가도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무한소라 그러면 이 아이는 무한대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어떠한 값이 0이 아닌 값을 가져버리면 절대 수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눗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의 극한값을 가져. 자, 근데 하필이면 분모가 0으로 간다고 하면 분자도 따라서 0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gx분의 fx가 있습니다. 이 gx분의 fx가 어떤 값을 가져요. 얘도 수렴해요. 단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니다 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아니라 분자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앞에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는 분모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였고, 얘는 뭐가 0으로 향해 간다고 했나요? 분자가 0으로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분자는 0이 돼도 돼요. 이 i는 0이 돼도 돼요. 근데 얘가 0이 되려고 하면 이 i의 극한값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분자가 0이면 0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하필이면 0이 되지 말래요. 수렴은 하지만 0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역시도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분모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서 분자를 0을 만들어주는 아이를 없애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결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모마저도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자, fx분의 gx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값을 가져요. 이렇게 가질 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향해 간다면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가 먼저 만약에 0으로 향해 간다라는 조건을 줬다면 분모 역시도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수렴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어떤 아이가 수렴해, 근데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도 0으로 만들어줘서 0분의 0꼴을 만들어서 수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헷갈릴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밑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보면 리미트 x가 1로 향해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가 어디를 향으로 간다?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분수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분모를 봤더니 x가 1로 향해 가는 거니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자, 분모가 0으로 간다고 치면 분자도 0으로 가게끔 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이 인수를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도 뭐로 갈 수밖에 없구나,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1이 될 때 1 플러스 a는 0이 되므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갖고 있어서 약분이 되는지 볼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라서 얘는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약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x가 1로 향해 갈 때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fx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아이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 gx라는 아이의 극한값은 베타다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해봤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fx라는 함수값이 어떤 경우도 gx보다 작대요. 라고 하면, 자, 결론.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운다고 해도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모든 x에 대해서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치면 당연히 이 아이의 부등호 방향은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극한, 리미트를 씌운다고 해도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fx가 gx보다 이렇게 작은 거예요. 항상 작은 거예요. 여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자, 여기다가 극한을 씌웠다고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때는 여기가 gx고 여기가 fx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뭐가 붙게 되냐면 등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등호가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극한을 씌우면 등호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x가 a라는 지점으로 향해 갈 거예요. 그쵸? a라는 지점으로 향해 갈 때 나는 목표 지점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만약에 어떤 값으로 향해 가고 이 아이도 값으로 향해 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자, x는, y는 알파, 여기 알파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여기가 알파라는 지점이다. 그리고 자, 여기가 x는 a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자, 요 i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이 i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fx예요. 1부분만 지금 예를 들을게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gx예요. 그러면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gx가 더 큰 거 이해되시죠? 근데 자, x가 a로 향해 가는 거예요. a로 향해 가는 거. 이렇게 a로 향해 가요. 그럼 이 i의 극한값은 뭡니까? 알파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i의 극한값도 아직 알파는 안 됐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라는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치? 향해 가게끔. 그러면 fx도 알파를 향해 가고 gx도 알파를 향해 간다. 즉 리미트라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이에요. 어떤 곳으로 향해 가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둘 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목표 지점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등호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gx가 fx보다 위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 i의 극한값도 알파를 향해 가고 fx의 극한값도 이렇게 알파를 향해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등호가 없다 손 치더라도 나는 리미트를 씌웠을 때 당연히 뭐를 붙일 수 있다? 등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i예요.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우리가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고 hx가 있고 gx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i가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이렇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의 fx가 알파이고 자,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gx가 우리가 베타라고 했었는데 여기 조건을 단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i의 극한값은 알파로 향해 가고 이 i의 극한값도 결국 알파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낑겨 있는 이 i의 극한값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i의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의 hx라는 이 i도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가운데 낑겨 있는 채로 알파로 향해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에게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 똑같이 여기를 알파라고 그대로 둘게요. 아까쯤 했었던 것처럼 자, 여기가 자, a라는 지점입니다. 오케이?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i가 gx 이렇게 둘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된 i를 fx라고 두겠습니다. 자, gx보다 fx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gx랑 fx 사이를 hx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간다고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hx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 gx라는 그림 자체는 흘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알파라는 i로 향해 가고 있고요. fx라는 i도 이렇게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알파로 향해 가고 있으면 거기 가운데 낑겨 있는 이 파란색도 결국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알파라는 값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일명 자, 샌드위치 정리다라는 말을 써요. 가운데 낑겨 있는 이 i도 결국은 양쪽에 끼어져 있는 알파로 향해 가고 알파로 향해 간다면 이 i도 당연히 알파로 밖에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i를 갖고 우리는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 뒷장 넘기셔서 자, 유형 11번 미정지수의 결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하고 B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번.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1로 향해 갈 때,
자, x제곱 빼기 bx 더하기 6이고요. 자, 분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x제곱 빼기 그 다음 a 더하기 1x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있는데 요 i가 2분의 1이래요. 이런 상태에서 상수 a 값하고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줬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x가 1로 향해 가고 있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 분모의 상태를 볼까요? 이 분모는 1을 집어넣었더니 1 빼기 a 빼기 1 더하기 a라서 이 분모는 무슨 값을 가져요? 0이 되네요. 근데 분모가 0으로 향해 갈 때 이 분자가 어떤 숫자 값을 가지면 당연히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도 덩달아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0으로 향해 가서 0분의 0꼴을 만들란 얘기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를 0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1 마이너스 b 더하기 6은 0이 된다. 그러므로 b 값은 뭐다? 7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돼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를 정리하면 b였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6이겠네요. 그쵸? x 빼기 6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봐도 x가 1로 향해 갈 거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아이가 인수를 반드시 뭐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x 빼기 1을 인수를 무조건 가질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분모를 0을 만들어주는 아이를 없앨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요 아이들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앞에 x, 뒤에 있는 상수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a가 오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가운데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약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아이가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편하게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이 아이의 결과가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와요 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크로스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a는 뭐가 될 거다? 11이 될 거예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0분의 0꼴의 미정계수 결정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보세요. x가 2로 향해 간다라고 해서 이걸 일단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 분자가 0으로 향해 갔을 때 자, 수렴하는 값이 0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분모는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무한대분의 0이어도 0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분모도 똑같이 0이 되는 아이가 있어서 얘를 약분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분모도 어디로 가게끔? 0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넣어주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뭐다? 0이다. 그러면 b는 루트 뭐다? 2 플러스 a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넣어줄게요.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갈 때, 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a, 다가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0분의 0꼴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과 0분의 0꼴은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 여기다가도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분모는 x 플러스 a 빼기 2 빼기 a가 되기 때문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나와서 결국 이 아이랑 어떻게 될 거다? 약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남는 건 여기는 요 값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갈 때 요 아이를 그대로 쓰면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뭐가 된다? 2 플러스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다.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아이가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인 거니까 2배의 루트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가 4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뭐다? 2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므로 A는 우리가 원하는 값 2가 되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B도 뭐가 되는구나? 2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0분의 0꼴 미정계수의 결정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56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고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5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이 i는 무한대로 갈 때네요. 일단 분모가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답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0으로 수렴한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지금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fx는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죠. 그럼 이 fx도 몇 차가 될 거고 2차가 될 거고 자, 가장 높은 차수의 b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2니까 분자도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가장 높은 차수와 뭐를 알려줄 거다? 그 차수의 개수를 말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 fx는 이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니고 뒤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뒤를 모르니까 미지수 ax 더하기 b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은 거니까 2분의 2 해서 답이 1이 될 거라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i는 마이너스 4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모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0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분자도 어디로 향해 갈 거다? 0으로 향해 갈 거기 때문에 f2 값이 뭐가 될 거다?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었는데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둘게요. 일단 얘는 인수를 2라는 i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x 빼기 2라고 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두면 될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x라고 쓰고요. 여기를 모르죠? 그럼 저는 그냥 여기를 빼기 p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두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미지수가 하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 2로 향해 갈 때 자,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i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i는 4 마이너스 p 값이 될 거고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p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i가 8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구나. 8이 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제가 다 마저 안 쓴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럼 56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F3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fx이기 때문에 F3이라는 것은 x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3 빼기 2는 1, 6 빼기 8은 마이너스 2라서 결과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어때요? 지금 부등호 관계로 성립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낑겨있는 이 i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중 샌드위치 정리를 묻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가도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뭐를 붙일 수 있다? 등호를 붙일 수 있다까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는 뭐분의 뭐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가장 높은 차수, 여기 상대적 제로 다 없애주고 나면 이 아이의 극한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쵸? 여기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상대적 제로 없애주면 이 아이의 극한값마저도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로 향해 가는 것과 3분의 2로 향해 가는 것 사이에 낑겨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극한값 역시 뭐가 될 거다? 3분의 2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샌드위치 정리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이제 63번인데요. 여러분 63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이 문제를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저랑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묻고 있는 건 이런 꼴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분모를 x 빼기 1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x 빼기 1로 나누겠다. 근데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x 빼기 1, 여기다가도 어떻게 줄까요? x 빼기 1. 자, 이렇게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눠줬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x가 1보다 살짝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살짝 크면 이 아이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1보다 살짝 작다 그럼 이 아이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 모든 항을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x가 1뿔로 갈 때는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그대로 저는 리미트를 걸게요. 리미트 x가 1뿔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자 x가 1뿔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x가 1뿔로 갈 때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극한 값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분해를 뽑아줄 수 있는 것은 이 x를 묶어주면 여기는 뭘까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얘는 이 x에 x 빼기 1, x 빼기 2가 있어서 자 반드시 어때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이 아이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없앱시다. 자, 없애고 그럼 남은 자리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도 또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x-1로 묶어내주면 그쵸? 이거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순 조립제법. 그러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1 내려주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x제곱,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빼기 1, 여기는 마이너스 x, 5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쵸? 플러스 1로 해줘야 되나요? 그쵸? x제곱이면 x 빼기 1 잠시만요. 여기서 요 아이를 0으로 만들어준 아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오, 안 되는데? 그쵸? 뭘 잘못했나요? 문제가? 63번. x 4제곱, 2x 세제곱 더하기 1을 만족한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를 x 4제곱. 맞죠?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되고. 다시 1.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4차니까 상수 2차, 1차, 2차, 3차. 3차. 맞는데? 그쵸? 그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약분이 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고 자,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였어? 1로 향해 갈 때였죠. 그러면 이 아이는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라서 이 아이마저도 극한값이 뭐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극한값은 여기도 마이너스 2로 향해 갔고 여기도 마이너스 2로 향해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는 마이너스 2로 향해 간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여러분. 만약에 x가 1의 왼쪽에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음수로 나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이렇게 부동호의 방향만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낑겨있는 이 아이마저도 뭐가 될 수밖에 없나?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 그쵸? 까지 먼저 배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4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도형과 이제 극한과의 관계예요. 이 문제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변수를 먼저 확인한다. 나는 A로 이루어진 식으로 이 BO의 길이랑 PH의 길이를 구하란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BO랑 PH를 A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P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A, B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원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에요 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B5의 길이에요. 자, B5면 여기랑 요 길이를 묻고 있는 거죠. 요 길이. 그쵸?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아이랑 요 점을 지나간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간 1차 함수의 y절편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을 내가 L이라고 놨다고 치면 이 L은 1, 0과 A, B를 지나가는 아이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한다고 치면 A 빼기 1분의 B예요. 그쵸? 그러면서 X 빼기 1, 0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가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L이라는 직선을 구했어요. 그 아이의 무슨 절편? Y절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Y절편은 X가 0인 거니까 결국 뭘까요?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리미트 A가 1마로 갔을 때 B5의 길이는 A-1분의 마이너스 B고요. 곱하기 PH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Y좌표죠. 뭐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리미트 A가 1마로 갔을 때 자, A-1분의 마이너스 B제곱인데 자, 여러분 B를 뭐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다?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제곱 빼기 1을 마이너스 B제곱으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B제곱 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A-1, A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아이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A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여기가요 1 맞아나요 라고 하고 있어도 1보다 살짝 작은 값이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값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A가 거의 1에 근접할 때 이 전체적인 극한값은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1 마든 1 뿌리든 이 아이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향해 간다? 2라는 값으로 향해 갑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도형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극한값을 확인하는 문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뒷장 넘기셔서 자, 70번하고 72번에 대해서 살짝만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칠판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 건데 여러분은 잠깐 스톱하시고 70번과 72번은 잠깐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저는 칠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연습 문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 풀이를 보기 전에 한번 먼저 스톱하시고 먼저 푸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아이들끼리는 리미트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모두에게 리미트가 각각 분배 처리가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분배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아이를 갖고 이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요. 처음 받아들일 때는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1로 향해 간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로 향해 가는 거니까 곱해서 1이 되려면 얘가 2분의 1이 되면 되네요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답이 맞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fx 자체가 수렴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은 x 더하기 1 곱하기 fx 이 i가 수렴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i를 이 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원하는 i를 쓰세요. x 더하기 1 곱하기 fx 나는 이 아이 극한값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실제로는 x 플러스 1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써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x제곱 더하기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사실은 똑같은 식인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써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점이 있냐면 나는 이 리미트는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각각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i는 우리가 방금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미트 각각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갔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는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로 가고 여기는 어디로 가? 3으로 가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얘는 리미트를 각각 보낼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이 아이는 극한값이 1인 걸 알았고 이 아이는 뭐인 걸 알았다. 2분의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a의 값은 뭐다? 2분의 3이에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72번을 배울 건데요. 자,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 우리가 가우스 기호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여러분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라든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자,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누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무한대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 파트는 선배들을 보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띄어서 여러분을 접근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이 가우스 기호가 있으니까 일단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우스 기호가 붙었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정수값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우스 x제곱은 원래 주어진 x제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x제곱의 무슨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내가 여기 안에 가우스 2.7은 이 아이는 사실은 2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주어진 2.7에다가 0.7이라는 뭐를 뺀 거예요. 소수 부분을 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소수 부분을 빼서 정수 부분을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x제곱에 뭐를 빼자. 소수 부분을 빼자라는 거예요. 이 알파는 뭐를 말한다. 0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소수다. 그러면 가우스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거기다 필기를 해놓기를 바래요.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워낙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가우스 x제곱자리에다가 얘로 대신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리미트. 자,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얘는 4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 빼기 2인 거니까 빼기 2x제곱 더하기 2알파 분의 요 아이는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x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이 아이는 리미트 자, x가 알파로 향해 갈 때 여기를 정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알파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값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x가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네요. 아,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 그러면 상대적 제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의 개수의 b가 될 것이기 때문에 2분의 2 해서 답은 뭐다?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8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자 수능 기출이에요.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보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2차 함수래요. 근데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아이가 바로 뭡니까? 자, 0분의 0꼴 미정계수의 결정이죠. 이 아이는 자 미정계수의 비할적 오늘 배웠던 자, 정해지지 않았어. fx라는 함수식 자체가. 그래서 그 아이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일단 얘는 5분의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문제거든요. 자, 같이 찾아봅시다. x가 a로 향해 간다고 해서 제가 일단 넣어볼게요. 이 아이의 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fa가 될 거고요. a 빼기 a는 0인 거니까 여기도 분모도 fa가 될 거고 a 빼기 a도 0이니까 그쵸?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fa분의 fa니까 이렇게 뭐 하고 싶어요? 약분하고 싶죠. 그쵸? 근데 자 만약에 보세요. 얘를 이렇게 약분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는 거냐면 fa는 0이 아니라는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왜? 0은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거야? 약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답은 1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웬열 이 아이의 극한값이 뭡니까?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약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분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A는 뭐였구나? 0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약분이 되는 건데 약분이 되면 이 아이의 원래 극한값은 1이어야 정상인데 이 아이 극한값은 1이 아니래.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지 않았겠구나. 약분이 되지 않았던 0분의 0꼴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fx의 두근이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의 근은 a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fx를 식을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x 빼기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x 빼기 모르니까 이 아이는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fx 자리 이걸 집어넣고 뒤에 빼기 x 빼기 a가 있으니까 저는 x 빼기 a를 공통인수를 뽑아줄게요. 그럼 남은 아이가 x 빼기 베타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빼기 1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묶고 여기는 뭐가 fx가 여기 있죠? x 빼기 a로 묶어주면 여기는 x 빼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x가 a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따지면 x는 a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편하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만 남은 거죠? a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a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뭐임을 알 수 있다? 5분의 3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알파 빼기 베타인 거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이거를 그냥 x라고 치환할래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 아이는 x 빼기 1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5분의 3이다라는 단순 계산 문제로 바뀌게 되고 자, 이 아이를 계산해 주면 5x 빼기 5는 3x 더하기 3이므로 이 x는 8이라서 x값이 뭐가 되는구나. 얘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값 4의 답은 뭐다? 4입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 부분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이 실수나 오류를 찾기 쉬울 것 같아서 먼저 갖고 와서 풀이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정계수의 결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 너무 오답률이 높아서 제가 미리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수투
맨 처음 배우는 단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용을 배울 때는 당연히 낯설고 자 이걸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단원 건데 이 1단원은 나중에는 너무나도 눈알로 풀어요. 수리수리수리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을 하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어떤 것이다 극한의 개념 정도는 잘 잡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